이재명의 분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분신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은 벌써부터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 자가진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뭔가 우울증이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가진단했습니다. 바로 그 자가진단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다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예감. 죄의식에 대한 어떤 그 부분, 또 양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혼재돼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유령이 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울증이 아닐까요? 이재명의 우울증은 어떤 진단을 내려야 될까요? 스스로가 자가 진단했습니다.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뭔가 우울증이 온 것 같다.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유시민의 갈릴레오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예상이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 2시 10분에 바로 정진상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안 될 듯 싶은 희망이 있었겠지만 그는 검찰이 조사한 그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럴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이 이제 턱밑 아니면 이마를 지금 정조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쌍대성 수사라고 그러죠. 쌍대성. 이 조선일보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쌍대성. 예. 이 쌍대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측근 정진상, 김영애에 이어서 이제 바로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바로 그런 전망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정진상, 김용 등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핵심 측근을 수사해왔던 서울중앙지검 조만간 이 대표 본인에게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고 또 소환령이 나갈 것 같다는 그러한 예측입니다. 이 쌍대성이 그럼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쌍대성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신 내준 혐의를 쌍방울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안 될 얘기죠. 이게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 그리고 검찰이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에게 공포의 삼겹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쌍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성이. 쌍대성 수사인데 성남FC 후원금 이거는 두산건설에 부지 용도를 시장으로 있으면서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 원 내게 한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범으로 보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범이다 둘이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쌍대성인데 대가 누구냐? 대장동 특혜비리입니다. 대장동 하면은 참 파란 많던 대장동. 엉뚱하게 대장동 대자도 모르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게 엎어 씌우기를 하질 않았나. 참 대장동 파란이 많습니다. 이 지분 50% 성남시는 1,822억 원 배당받았고 지분 7%는 민간업자 지분 7% 민간업자는 4,040억 원. 이거 상대가 안 되죠. 이 배당한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 수사 후에 이재명 대표를 바로 조사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정진상은 끝까지 안 부를 겁니다. 그러나 불겠죠. 불지 않는다면은 그는 양심이
어떻게 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면 말이죠. 요즘은 강압 수사가 없고 이 요즘 저 윤석열 검찰의 특징이 말이죠. 과학 수사입니다. 이 과학 수사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정말 인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주 전혀 없고요. 아주 편한 수사인데 누가 찔기고 누가 증거를 많이 대느냐. 바로 과학적으로 꼼짝 못하게 말을 토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검찰의 역량입니다. 증거 수집을 그만큼 방증 수집을 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해서 실제 모델을 만들어서 들이대는 것. 네,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쌍대성 대장동 비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 방침의 최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요.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성남FC,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지금 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중인 소위 세 사건 각각에 대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가 이 대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고 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 1억 4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건네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돈이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 실장의 뇌물 혐의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진행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모르게 정 실장이 독자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은 그게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분신이라고 한 사람들 두 사람이 함께 속였겠습니까? 이 대표를. 그렇다면 이 대표가 알고 있다고 봐야죠. 다시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에서 검찰은 뭐라고 했느냐.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하고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봤습니다. 정치적 공동체. 검찰은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 씨는 바로 이거를 정 실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전달해서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검찰은 수사를 한 겁니다. 18일 대장동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건설사 배제 등 대장동 민간업체에게 제공된 특혜가 이 대표가 시장이던 성남시 방침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정 실장하고 김 부원장, 유동규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에 428억 원을 김만백에 받기로 되어 있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어디로 수렴되고 있습니까? 수렴되는 부분은 바로 이재명을 정조준 하는 그 바로 지점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뒤에 취재진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죠. 정 실장이 증자살인,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 3인성호, 세 사람의 말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를 빗대서 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동규는 뭔가를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씨는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적 비용을 10여 차례 걸쳐서 500만 원쯤 결제했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 펜션 같은 거, 리조트 비용으로 김혜경과
이재명 두 분을 적시를 하면서 두 사람 사적 비용을 자기가 10여 차례 댔다. 500만 원쯤 결제했다. 이게 내 개인 비용이다. 내 적은 박봉에서 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대표 부부의 리조트 숙박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누가 거짓말인지, 누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아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재명이는 무혐의일 것이고, 죄가 밝혀진다면 감빵일 것입니다. 감빵 아니면 무혐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이재명 씨는 국립호텔행인가 아니면은 무혐의로서 당대표로서 또 대선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곧 판결이 날 것입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죠. 스스로 만드는 운명은 내가 갈 길을 내가 재촉해서 내가 어떤 곳으로 간다, 그런 말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 길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잠옷 궁금한 오늘입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건 검찰에 또 재판부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잊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 좀 해봤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납니까? 흠칫 놀라는 그런 표정이 선하게 느껴집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종을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